안녕하십니까.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도구 6번째 시간, 형상화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형상화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의 능력입니다. 저는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처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 그림을 그렸냐 하면 인생 한 40년 살다 보니까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글로 쓰다가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을 그림으로 형상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 그림이 서툰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선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의 모양을 당장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리고 상상한다.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구조를 바꾸고 그게 돌아가도록 작동을 시켜본다. 돈이 안 들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실물이나 형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형상화시키고 떠올려내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의 능력입니다.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그린 그림들을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여러 곳에 연재하기 시작하게 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 존 드라이던도 얘기했습니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의 생명이자 장점이다. 시를 글로 쓰지만 그걸 읽는 사람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모양과 디자인과 형태를 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말 유능한 시인이라는 것이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실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수든지 머릿속으로 음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형상화의 능력입니다. 형상화한다는 것은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추상하고 감각적 연상까지 고려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심지어 몸의 감각까지 동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촉각을 활용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전달해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컵을 형상화하라고 떠올리라고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물컵이 안 떠오른대요. 상상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종이에다가 물컵을 그려줘야만 물컵이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물컵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눈을 뜨면 수많은 다른 정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형상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움직이거나 항상 물컵을 형상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꿈, 나만의 비전, 어떤 사람들이 네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듯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 능력입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 녀석은 형상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거나 어떤 설계 도면을 보여줬을 때 이게 도저히 머릿속으로 형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면 얘는 어떤 글을 보거나 설계 도면을 봤을 때 그냥 형상화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건축가도 마찬가지지요.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가가 그 건축물의 입체 도형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유능한 건축가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이와 같은 능력, 그것이 바로 형상화의 능력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40여 명의 그 과학자를 조사했더니
그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형상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설가 찰스 디킨스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 소설은 내가 머릿속에서 보았던 것을 글로 적는 것이다. 그걸 본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수를 읽습니다. 지금 바둑을 하나도 두지 않았는데 수십 수를 앞서가면서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형상화 능력입니다. 음악가는 악보를 보면서 형상화 능력을 나타내고요. 화가는 사물을 보면서 형상화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용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가 무용하는 모습들을 떠올려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형상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형상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습득하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이미지를 항상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를 들으면서 텔레비를 본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훈련입니다. 두 번째,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형상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카툰을 그렸던 것처럼 한번 시도해 보는 것, 표현해 내는 것, 그런 능력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내 내면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꿈을 형상화하고 비전을 형상화하고 내 생각을 형상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